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화이팅! 화이팅! 먼저 이용석 광주광역시장님의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정치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을 살피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산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광주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김혜영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최고위원님, 또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장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또 윤우덕 대결특위 간사님을 비롯해서 함께해 주신 고위 당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평소 우리 광주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비 예산 확보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 150만 광주 시민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우리 광주가 국내에 이목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투자자 모집을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합작거리를 설립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2021년부터 10만 대 규모의 양산 체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서 광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최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치유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가 이제 투자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법적인 개선이 뒷받침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제3회 기관을 통해서 합작법인을 투자했을 때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번 4월달에 정기 임시국회에서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을 내년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2일부터 개최되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에서 열리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교류 협력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회인 만큼 당정 역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서 수영 대회로 인해서 애국법인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이런 실사무시의 마음으로 우리 광주 전남을 방문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우리 당 당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님과
송갑석 시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광주시와 시당 여러분께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 2조 2,100억 원을 확보하여 국비에 대한 최고액을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광주시와 시당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또한 1월 29일 균형발전 수건사업인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용섭 시장께서 함께 공약했던 것인데 많은 기업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광주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1월에는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었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적인 일자리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정책 협의를 하러 각 시도를 다녀보면은 그 지역마다 엊그저께 경상북도를 갔는데 구미형 일자리, 포항에 가니까 포항형 일자리, 통영 가면 통영형 일자리, 전부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알맞는 일자리를 광주형 일자리를 참고로 해서 선도 모델로 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큰 하나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임금 저효율 구조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확산이 돼서 광주형 일자리가 어떻게 성공해 나가느냐가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가 역처한 당면한 현안들을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5대 메카 스포츠대회 광주 수영서울권대회가 오늘 7월달에 개최되는데 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당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지원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참가 등을 전향적으로 지원해서 평창올림픽에 이어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조기 안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빅그린 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월 3일 정부가 당의 요청에 따라 이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수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개편한 만큼 광주형 일자리 기반 구축에 있어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주의 수건사업인 군공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하도록 해서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 대한 문체부 연구 영역이 곧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문화전당 운영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최대의 제도 개선이고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고향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이양 일괄법도 빨리 매듭을 지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도 현재는 8대2 구조인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7대3 구조로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연일 강행군을 하고 계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고위 당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광주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 광주광역시는 최초로 국비 2조를 돌파했습니다. 알다시피 이 지역 현재 저희 당 국회의원은 저 한 명인데 작년 말 당시로 보면 뭐 들어간 지 반년밖에 안 된 제 힘으로 그렇게 되살리는 만무하고 그만큼 작년에 저희 당 지도부분께서 그렇게 많이 열성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가능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을 모시고 하려고 했었던 광주행 일자리 관련해서는 무려 3번이나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들께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 1월에 그렇게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여러 다른 지역에 특히나 여러 산업적 위기 지역이나 일자리 위기 지역에서 그 유력한 대안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선도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확실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제 광주가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직 계속해서 많은 당 지도부의 관심 말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 대표님께서 지원특위 위원장까지 겸하고 계시니까 우리 북한 선수단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이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광주뿐만이 아니라 저희 민주당에서도 초당적으로 5.18 망언에 대한 규탄을 함께 했었고 또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진상조사 관련해서 출범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내년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행사도 올해 우리가 대한민국 100주년에 이어서 내년에 40주년을 행사도 광주 우리나라 민주화에 새로운 전기를 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저희 당 지도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신 분 감사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용석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 여러분, 또 송갑석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또 김동찬 시의회장님을 비롯한 또 여러 시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구청장님들, 우리 광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인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광주발전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수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전국적으로 2조 4천억, 광주만 1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더불어 전국의 2만 4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 세계의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고 경제 성장까지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대회는 평창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또 한 번의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평화의 축제로 대회를 치르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눈보라를 뚫고 온 평화의 바람이 이번 수영대회에서도 북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참가를 통해 평화의 물결을 가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난 1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무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와 투자협약식을 하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의 조기 정착이 중요합니다. 이용섭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조속히
자리 높도록 관련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5.18 망원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18 망원 의원들이 책임에 맞는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민주화의 성지 광주 148반 광주 시민들의 풍요와 또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섭 시장님과 자치단체장님들 그리고 우리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님과 또 지역위원장님들 또 그리고 우리 김동찬 시의국장님과 또 시의원님들 또 부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 광주에 오면서 우리 5.18 망원으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여기에 대한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민감을 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와 또 이런 망언을 일삼은 정치인에 대한 자유한국당에서의 그 징계 처리와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광주의 재정 자립도가 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이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요. 그런 만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역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잘 정착이 돼간다는 우리 시장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치르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이번에 또 한 번 남북 간의 어떤 하회의 어떤 멋진 그 체육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로서 광주의 여러 가지 당면 현안과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전남 행복시대. 화이팅! 박영식 잘한다. 먼저 김영목 전남도지사님의 회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님, 최고위원으로 박주민 최고위원님, 박광원 최고위원님, 김혜영 최고위원님, 남인순 최고위원님, 이수진 최고위원님, 이영석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김두관 위원장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원장님, 윤호덕 예결위 근사님, 김성한 비서실장님, 이해식 대변인님, 김현 사무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그리운 마음으로 한 번씩 이렇게 성함을 불러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민주당의 우리 전남의 현안들을 살피기 위해서 먼 길 가지 않고 전남을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남 발전을 함께 애쓰고 계시는 서상석 보당위원장님, 이용재 노회 의장님,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과 시장 군수님들께서 함께 자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작 전에 우리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우리 당기자 여러분께서 우리 전남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다 같이 큰 박수로 한번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남에 대한 민주당의 전폭적인 성원과 관심, 지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대표님께서는 특히 지난해 9월 달에 첫 예산 정책 협의회를 전남에 오셔서 이렇게 개최를 해 주셨고, 안전공대 설립 문제라든지 무한국제공항 활성화, 경전선 전철화 등 우리 도의 핵심 현안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현안들을 심도 있게 지역도청에 방문해서 논의를 해주셨고요. 금년 2월에는
단란한 도당과 저희 도가 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서한석 위원장님과 우리 지역위원장들이 함께 모여서 전남의 지역 현안들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들도 함께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강 대표님과 당에 대해서 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올해 국고 예산이 사상 유례 없이 6조 8천억이 확보가 됐고 그중에 8천억 원은 당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확보된 데 대해서 대단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염원해왔던 경전선 전출화, 무한국제공원 활주로 연장 같은 이런 수건 SOC 예산들이 1조 2천억이 확보됐습니다. 당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전남 지역 발전의 핵을 긋는 여러 가지 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정공대 설립 부지가 광주남 공동혁신도시로 최종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전남의 사업들이 대거 반영돼서 올해 에타 문제 사업 등을 비롯해서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이끌어낸 쾌거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팜 혁신 릴리 조성 사업까지 우리 도에 유치되게 된 데 대해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남은 이런 성과를 바탕 삼아서 먼저 전남을 미래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수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영광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정공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고 2022년 개교에 맞추어서 모든 지원을 해 나가면서 유아 병행해서 한전공대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만큼 대표님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전남을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남형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구축을 추진해서 국립면역치료원 치료연구원, 국립신뇌혈관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남을 섬해안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본격화해서 국가 계획으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 치유관광 개발, 크루즈 관광 기반 조성 등 세부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는 미래형 운송기기 드론산업 클러스터를 전남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책 검사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전남에 특별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계십니다. 꼭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꼭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강사국총회 COP 총회를 유수에 취할 수 있도록 대리도 적극 뛰고 당 대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록 부부사님, 성감독 전남도당 부위원장님,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님, 이렇게 그리고 각 지역위원장님 이렇게 만난 대표들이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제14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지난 8월 2일 회담 이후 북미 회담이 중단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들과의 지휘응답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완전한 로드맵을 제안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논의할 것이다. 오늘 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일반 평행 방안과 북한의 단계적 합의 이행 방안의 차이점으로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낸
공감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 간에 회담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북한의 태도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연락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른 시기에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곧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완전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은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미관계가 다시 발전돼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의미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남의 균형발전 수건사업에 선정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1단계와 수산식품 수출 단지 조성은 앞으로 전남 신성장에 큰 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광벨트 1단계 이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대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전혀 안 될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결국은 이제 설득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을 잘 살려서 국가 신성장 육성 사업에 아주 전용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목포를 거쳐 여수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을 하나로 묶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이 역시 예타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공대가 나주 남편면에 하기로 결정이 되고 혁신도시 내에다. 혁신도시 내에다가 저도 이제 교육부 장관을 해봤지만 대학의 특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 대학은 오래 발전을 못합니다. 이번에 만드는 한전공대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된 대학으로 잘 발전되도록 당에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남지사님 추진 방해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한전이 먼저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부가 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절차를 막는 것이 간편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진도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 측에 말씀을 드리고 한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한전 사장님은 하이닉스를 구조 조정을 해서 아주 좋은 기업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는 관리 능력과 구사하기 굉장히 탁월하신 그런 매니저 때문에 잘할 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 해남 영암이 산업위기지역인데 지난 4월 4일 고용위기지역은 지정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 산업위기지역 중에 5월달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정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할 적에 혁신도시가 광주하고 전남주를 각각 하게 되면은 너무 규모가 적어서 가족 단위가 안 되기 때문에 광주 전남 사이에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좋을 거라는 권유의 말씀을 드렸고, 당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구적을 들어보니까 좀 내부적인 갈등 구조를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충분히 소통을 해서 잘 해소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수상석 전남부당 의원을 네, 수상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정년위에서 올해도
우리 당원들과 도민들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전남을 방문해 이해찬 대표님, 저희 당 최고위원들, 당 지도부님들 전남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심에서 보시겠지만 나주는 온갖 하얀 백색의 백꽃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참 아름다움을 보셨을 겁니다. 그 아름다움이 진짜 정녕 값진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에서 열리는 우리 당 대산정책 대회가 다시 한번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21일 시군에서 시장 건수들께 희망을 드리고 또 기회를 드리는 그런 시간, 또 10개 지휘위원장이 들어오셨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 결과성을 잘 느끼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는 김영록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도 적극 협조하고 공유해서 고용발전과 당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정책 위원장님 계시니까 전남에 안고 있는 포괄적인 문제 몇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주요 농작물 세제 가격 고장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2019년도 쌀값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농민이 원하는 수준에서 조속히 내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이 노력도 되어 있지만 여성 농업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당에서 여성 농업인들 권익신앙과 복지영상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고, 도서 지역의 육지에 비해서 농업용 확보가 영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서 지역 농업용 확보라는 특별법을 지금 진행하려고 성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 좀 가주시기 바라고, 우리 당이 생활형 SOC 사업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상당히 지역 주민들 혜택도 드리고 또 호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쩐 현백사업인데 해안선이 많은 우리 신안도 같은 경우 또 완도, 진도, 장흥, 강진, 해남 이쪽에 많이 좀 대행이 됐으면 좋겠다. 공도 있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기농기초를 시험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정도 지원책 갖고는 좀 미봉책이 될 수 있다. 좀 더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사업이나 또 재정 여건이 열악한 그 서남권, 특히 전남권에는 예산인대 사업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수요를 좋은 법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게 아이 낳기가 불편한 그런 전남 도란 모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 정부도 고민해야 되고 저희 당도 우리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조선산업 활성화 회복을 하려고 몰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더 좀 관심을 가져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무항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우리 당에서 8조 연장 사업 등 그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활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좀 관심을 가주시기 바라고, 천사에서 해상교통 문화를 위하기 위해서 제가 어젯밤에 박gran 군수님이 야간에도 해가 진 이후에도 배가 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시향식을 다녀왔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수원 지역 주민들은 교통불편을 해소하기는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아서 차제에 흑산도 공항도 조속히 개항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남을 방문해 주신 대표님과 최고위원 당 지도부에 감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된 시장 군수 지혜위원장입니다. 인내시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규영로 본인을 비롯한 모든 전남도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남은 현재로서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에 속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면적으로는 전국 3위이고 섬이나 갯벌, 해안선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의 잠재력은 매우 높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방들과 같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다면 관광, 문화자원 활용, 그리고 흑신 성장에 있어서 매우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이나 남해안 신성장 관광별지 조성 등에 있어서 국회와 여당 차원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공대를 세계적 대학으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순 사건으로 많은 민간인 분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셨기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하신 김성환 실장님이 대표관리하시는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당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었다라고 해서 관련자들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 정보국사나 정보경찰이 2016년에 강제 종료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하는 방안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문건에는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의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을 참석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 기억에도 세월호 특별회의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석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서 제시한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꼭 처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 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세계무역기구가 2018년 2월에 있었던 결정을 뒤집고 2013년에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및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타당하다라고 최종 판단해서 오늘 새벽 공시했습니다. WTO 상소기구가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 위반 사건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농림조선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식품 방산정사를 위한 후속 조치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욱 지사님, 박병호 부지사님, 임명대 부지사님을 비롯한 전남 도의 여러분 기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에서 우리 박우양 교수님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시장 교수님, 또 우리 서남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경 위원장님, 또 원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이용재 회장님과 도의 의원님들, 또 시군 의원님들 정말 많이 쓰십니다. 1년 뒤에 있을 내년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차분하게 국민들께 매시 있게 끈기 있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은 사실 균형발전의 가치 시력을 가장 절박하게 갈구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개발연대 시대에 가장 소외됐던 그런 한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전남이 어떤 적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 김영욱 지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공대는 반드시 세계적 대학으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에너지 인재를 양성해서 이제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때에 한국이 에너지 강국이 돼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신산업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 한전공대가 그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겁니다. 기업이 가고 대학이 가야 그 지역이 제대로 자격도 줘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기업만 간다고 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기 때문에 한전공대를 반드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하고 유통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합니다. 송전 법무위원장, 권칠성 허위 조작 정보대책특위위원이 고발장을 제출하는데 89건 75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의 징역, 10년의 자격정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5.18 관련 망언이 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 업자에게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사한 사람들을 매번 이렇게 고발해서 그걸 조치를 받아내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독일에서는 이 법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최근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업자들에게 이런 삭제 의무를 부과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시대는 끝났다. 자율 규제는 불가능하다. 이게 영국의 결정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허위 조작 정보를 그나마 뿌리 뽑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국회에 관련 법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정파를 떠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고 반드시 법안을 성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혜영 최고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작년 한 해 합계 출산율이 0.98을 기록하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점점 더 심해질수록 출산율이 더욱더 하락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지역의 소멸을 막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 분권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이 바로 지역의 대학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지역의 기업, 지역의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의 혁신적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전공대가 2022년 3월 차질 없이 개교하기 위해서는 예타 비대상 사업 조기 확장, 대학 설립인가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 제정 등 정부와 집권여당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개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많은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해안 관광벨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남부권의 두 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호남과 영남, 영남과 호남이 화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부산과 해남까지 남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영호남 연대 동서화합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뿌리 전남 그리고 생명의 땅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김영록 지사님과 여러 기초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산석 전남부당위원장님과 또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재 전남 도의회 회장님과 도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전남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각별히 책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전남이 최고 수준의 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또 해상 풍력의 잠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나주의 에너지 별리의 에너지 연간 기업이 집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을 보다 국가 혁신의 8대 선도 사업인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서 전남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현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7대2 의견으로서 납땜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왔습니다. 종이부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하는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조화롭게 충족하는 대안을 찾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통점을 찾아서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갖고 국회가 보다 좀 더 각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에서도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전남은 수산업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요. 특히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하에서 후쿠시마 그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하고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과도하다고 WTO에 한국을 제소를 했는데 사실 1심에서 패소를 굉장히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심의 판결을 뒤집는 어떤 승소를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치밀한 대응과 또 그 외교적인 어떤 그 노력 덕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비록 한국에 대해서만 WTO 지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을 해서 이번에 그 WTO 그 상소심에서 문재인 한국 정부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당정에서는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최고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서상석 부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 김영록 부사님, 또 관계자분들, 시장 교수님들 만나는 데에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생명의 땅 문화가 살아있는 전라남도에 저희 지도부가 함께 한국전력에 방문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남은 한전 공대 설립을 목표로 연구단지 유치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혁신 기술 연구 개발에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연구사업,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에 따른 나치성 암이나 치매 등에 대한 면역 치료 연구와 기획 등으로 산업 성장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전라남도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 양성평등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양성평등센터는 지역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또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여성 가족부 추진 사업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면 전남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도민들 누구나 쉽게 성평등 교육과 문화확산에 큰 의미를
이러한 정책 기반이 잘 자라서 지역 성평등 지수가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성평등이 한 걸음 더 나가는 소식 저도 전하려 합니다.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편법 및 무자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층 더 성장했길 기대해봅니다.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다뤄집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현재 문재인 폐로 명명하는 노인, 아동, 여성 등을 포괄하는 전체 국민의 보장성 강화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정책이 나갈 과제는 많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국민의 이익은 커질 것이고 적정 진료와 적정 숙박 보장을 통한 보험 기금이나 국고 등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 보편적 의료복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영리병원 원천 금지 등에 대한 수많은 정책과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의료의 질을 높여가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세심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또한 어제부터 이틀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성과라고 보여지며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석 최고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최고위원입니다만 광주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고위원님 전남에 오신 것을 김영국 지사님과 함께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한전 본사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해찬 대표께서 국무총리를 맡고 계실 때 광주는 혁신도시에 한전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 3파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결과물도 직접 보시게 되고 이곳 한전에서 2020년 예산정책 협의를 갖게 돼서 정말 또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예산정책 협의를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했었는데 이번에 상반기 하는 이유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5월 이전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예산들을 논의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정책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정책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굉장히 흐뭇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리얼미터에서 매월 조사하는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율에서 9개월 연속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요. 전남 1위고 광주가 2위입니다. 0.1% 차이까지 지금 왔나요? 1위입니다. 광주 전남 김영록 기사님 이하 우리 시장 부수님들 그리고 또 서강석 우리 노당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이용재 의장님 비롯해서 우리 도 의원님들 비롯한 기초의 의원님들께서 그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신 결과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제 전남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이 예산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경전선 전차로 사업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베리 조성 사업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한전공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한전공대가 이번 나주 혁신도시에 유치돼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정말 저희들이 소외됐던 지역 발전 이걸 다시 챙기고 박차를 가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와 원팀이 되는 전남도가 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정말 바람직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김영국 지사님 비롯한 신양 군수님 그리고 또
서한석 위원장님도 다 지휘위원들께서 같이 힘을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참조원중앙일보 위원장님께서 전남 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신 우리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서상석 도당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예산 안건으로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많이 외로워하십니다. 국회에서. 우리 이계호 의원 계시지만 내각이 가 계셔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내년 21대에 다 함께 오셔서 좀 개혁의 것도 좀 통과시킬 수 있고 민생고단도 좀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7기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시장군수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유영재 전남도 회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 정말 우리 당의 보배이신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전남 나주의 핵심도시 미래 글로벌 에너지 산업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전공대가 잘 이렇게 계획도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예선 대표님께서 핵심도시 시즌 2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2003년 우리 신정훈 위원장이 나주시장을 계실 때 강주 전남 핵심도시를 나주역이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도 나고, 최근에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서 우리 지사님과 시장님들 많이 노력하신 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 중심으로 예산 정책 얘기를 하지만 여기 시군 현안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참조지방정부위원회에서 우리 시군과 당과의 과거 역할을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준비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 우리 이영재 부의장님, 그리고 서삼석 부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위원 위원장님과 시장군수 여러분들, 그리고 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정책본부장 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공약을 넣기 위해서 김영록 지사님, 또 이계호 의원님,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전남의 위원장님들이 모두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다루면서도 마지막까지 한전 공대를 에너지 전문 인력, 첨단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이 기관 설립이라는 이 표현으로 국정과제에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하신 과정을 잘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대선 당시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전남 지역의 여러 프로젝트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이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남해안 강원도로라든가 또 수산식품 수출단지라든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예타 없이 진행되게 된 것도 전남 발전에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여러 정책 제안과 예산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 전남 발전이 국가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정책위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책위장입니다. 먼저 오늘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번 4월 달부터 정부 2020년도 정부 예산 편성이 이제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딱 시의적절할 때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서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다니고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전남도가 확보한 국비 예산이 약 6조 8천억 원을 좀 넘겼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의 당초 정부 예산보다 약 7천억 원 이상의 증액 반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남에서의 성과는 특히나 김영록 지사님, 전남 정치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꾸려주신 헌신적인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또 우리 소상적 도당위원장님께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소위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남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는데 아주 혁혁한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또 정부 추경 계획이 되고 또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전남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국회 차원에서 소상적 도당위원장님과 함께 당이 적극적으로 잘 실려서 내년도 전남 예산이 7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 전남의 수건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해양 관광과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서 비전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특히 두 건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매제 사업이 선정이 되고 또 지난 3월 말에는 스마트팜 혁신되고 있고 4월 1일 날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다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만 더 이후 추진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타매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상반기 중에 사업 적절성 검토를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특히 예타매제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 선정 때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이해찬 대표님께서 관과 직접적으로 이용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특별 관리를 하면서 챙기기 때문에 사업 적절성 검토를 예정으로 마치고 하반기에는 기본 계수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전남도가 요청하는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4월 1일 날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됐고 바로 이어서 4월 3일 날 정부에서 예타제도 개선이 발표됐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타 대상 금액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시켰고 두 번째는 통상 예타 수행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됐었습니다. 평균 19개월인데 그것을 1년 내로 단축을 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지방의 경우에는 균형 발전 요소들을 강화시켜서 지금까지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업들이 꽤 많이 예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 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비롯한 전남의 예타 대상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관심 갖고 같이 우리 전남도 잘 기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전공대는 역시 에너지 신산업 이 전남이 도약하는 데 있어서의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이 도시급이 아주 확정이 됐고 가전공대가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특성화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2020년 계획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나 정책권 우리 사업들을 건의해 주셨는데 이와 관계에서도 당의 열심히 정부 당국과 전남과 협의하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